안녕하십니까. 유종환 TV의 유종환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예고드린 것처럼, 지금 뭐, iPad 17이나 아니면 이제 업무 하실 때, 특히 이제 요율 조정할 때, 그 트렌드 팩터, 이제 추세율 관련해서, 이제 그, 어떻게 그 추세율을 추정할 것인가, 그 손해율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업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어떤 거를 가지고 이제 추세율을 추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할 때 이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더미 변수, 여기선 제가 이제 예제로 이제 코로나 19이 있을 때, 그때가 이제 한 3년 정도 지속됐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앞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면 이 부분이 이제 항상 있을 텐데, 이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이제 추세율을 추정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리저빙 책에 있는 예제를 그대로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지수 모델로 해서 보여드리고, 일단 완전 직선 모델 쓰는 경우는 이제 요걸 가지고 한번 변형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편의상 여기는 이제 분기로 나와 있고요. 여기 기간이 있죠. 네, 독립변수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필요한 데이터가, 여기 기간을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월로 표현된 거는 이제 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3월이면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세 예제를 보여드릴 게 이제 빈도, 심도, 이제 순보험료입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 이미 뭐, 이런 그 경과 위험단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생보나 장기보험의 그 뭐 대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그 유효 계약 건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동차에서는 이제 유효 차량 대수, 뭐 일반 보험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겠죠. 뭐 면적, 뭐 매출, 뭐 하여튼 그 여러 가지 하나의 이제 그 위험을 우리가 보험 위험을 측정하는 기본 단위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경과 위험 단위, 이제 영어로는 이제 earned exposure 하는데, 빈도 통계를 낼 때는 일단은 제가 이제 최종을 빨간색으로 했는데 이제 사고 건수, 그 여기서는 이제 뭐 보고 건수로 해도 되고, 그 사고의 어떤 종결 건수 최종으로 붙인 이유는 제가 이제 다른 그 리저빙 exhibit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먼저 요거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최종적으로 요 해당되는 분기 이거를 이제 그 위험 단위는 이제 CY 기준으로 요 통계를 내고, 이제 사고 건수, 종결 건수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사고 분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고 분기별 이제 요 그 최종 지급 보험금도 이제 그 PLDM으로 해서 Paid Loss Development Triangle 이용해 가지고 이제 최종 지급 보험금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아마 이제 실무적으로 그 이제 어떤 것을 내가 사고 건수로 통계를 일단 그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급보험금 같은 경우도 뭐 이제 회사마다 어떤 식의 구체적인 방법을 쓰는지는 이제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알 것 같고, 이제 빈도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요 최종 종결 건수를 경과 위험 단위로 나눠서 한 그 인슈런스 유닛 단위별로 이제 사고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요건 이제 약간 지급건하고 다른 겁니다. 어떤 담보는 뭐 내가 이렇게 분기라고 하더라도 종결이라는 거는 이제 한 건수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저기를 하나의 그 지급건으로 한다 그러면
사망이나 이런 거는 이제 뭐 한 번 지급하고 끝나겠지만, 담보에 따라서는 이제 여러 번 지급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다 그 하나의 이제 종결권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눠서 나오고, 이제 심도가 중요한데, 여기 이제 그 최종, 둘 다 최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지급보험금, 여기가 보통 이제 ultimate loss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ultimate loss를 이제 ultimate number of claims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종결 건수를 가지고 추정을 해도 되고 보호 건수 가지고 추정을 해도 되지만, 어쨌든 그걸 나눠서 심도, 그래서 한 그 사고 건당 최종적인 지급 보험금이 얼마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손해율 가지고는 좀 이 타겟 로스 개념이기 때문에 추세를 추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그 invalid하다 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왜 손해율법, 순보험료법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북미 쪽에서는 이제 net premium 내지는 이제 loss cost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 개념은 하나의 이제 우리가 경과한, earned한 하나의 이제 그 exposure당, 그러니까 뭐 아까 예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나의 유효 계약당, 뭐 아니면은 하나의 유효 그 차량당 최종 손해액이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순보험료죠. 그래서 요율 조정을 할 때 우리가 손해율법을 쓰거나 순보험료법을 쓴다 그러면 그때 말하는 순보험료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좀 리그레션 그 기술적인 거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요 기간이라고 하는 게 바로 독립변수가 되고, 이제 빈도 혹은 심도 혹은 순보험료가 우리가 이제 그 추세를 이 빈도나 심도, 순보험료가 어떻게 이제 추세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추세율, 트렌드 팩터는 어떻게 추정을 하는가, 그걸 이제 리그레션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딱 보시면 이 식은 이미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지수 리그레션 지수식을 그 식을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보통 쓰는 리니어 리그레션이고, 요게 이제 지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자연 로그를 잡으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 위에 지수 요 모델로 먼저 보여드리고 요것과의 차이,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이제 엑셀상에서 공식을 이제 정리되어 있는데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반응변수라고도 하죠.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리그레션 할 때 식이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독립변수이고, 요게 반응변수인데, 여기까지 이제 요게 number of row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new 독립변수로 이렇게 이제 요걸 잡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제 쭉 카피를 뜨면 여기까지 오겠죠. 그런데 이제 요 마지막 거는 제가 하나 이제 트렌드 팩터를 추정하기 위해서 하나 더 늘렸는데, 더 많이 늘릴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반응 변수 영역이고, 요게 원래 이제 리그레션 하는 거에는 요 20까지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추정을 한 그 y절편하고, 그다음에 요건 이제 독립변수 하나니까 그거의 어떤 기울기, 물론 이제 엑스포넨셜 형태지만은, 그랬을 때 new x 21일 때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죠?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심도 이제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이 펑션이 growth고, growth라는 펑션을 썼을 때 이렇게 이제 그 반응 변수 영역 지정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변수 여기죠. n. 그 다음에 new는 여기 새로운, 뭐 새롭다라기 한 여기 있는 거를 넣는 거지만, 이제 원 데이터하고 내가 새롭게 이제 이 리그레션 이퀘이션에서 예측한 거, 그렇게 컨스턴트 1은 이제 그 y절편이 있다. 만약에 이제 0을 넣게 되면은 이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보통은 이제 2를 넣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보통 요 각 연도별 이렇게 이제 증가율을 따지게 되겠죠. 얼마나 이제 증가했는지. 그리고 사실 순보험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보면은 빈도하고 심도를 이렇게 그 곱해가지고 이제 순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이제 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빈도, 심도 곱한 게 되겠죠. 그러면은 빈도의 그 분자가 number of claims고 심도의 그 분모가 최종 number of claims니까 그게 이제 그 없어지면서 순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그래프 펑션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잡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쭉 이렇게 증가율이 나옵니다. 여기 아시겠지만 실무에서 요 지수 모델을 많이 쓰는 이유가 일단 독립변수가 하나인 기간만 넣어서 하게 되면은 요 증가율이 일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많이 쓰게 되고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요런 형태로 제가 이제 그 엑셀의 어떤 헬프를 빌려가지고 했는데, 여기서는 일단 일반적인 경우니까, 여기 B가 이제 Y절편이고, 독립변수가 만약에 이제 1에서 N까지 있다 그러면, 맨 위에는 이제 그, 하나의 그, Y절편, 그 다음에 이제 코에피션트, 계수값이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각 변수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 그 독립변수를 하나 넣었을 때, 그거로 인해서 나타나는 스탠다드 에러, 그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R 스퀘어 값,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 F statistics, degree of freedom.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이제 regression sum of squares, 요거는 residual sum of squares. 그래서 두 개 더하면은 이제 total sum of squares 이렇게 나오는 아노바 테이블을 여기 넣을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엑셀에서 이렇게 이제 logist라는 펑션으로 해서 요건 제가 이제 절대좌표를 안 잡았죠. 왜냐하면 요거만 매트릭스 형태로 쓰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요 반응 변수하고 독립 변수 이렇게 잡아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이 버전이 저는 뭐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매트릭스를 잡아서 해야 됩니다. 이미 뭐 아시는 분도 있지만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로지스트가 되고 뭐 이게 이제 반응 변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걸 한다 그러면 이렇게 반응 변수, 그다음 독립 변수, 이걸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컨스턴, 보통은 이제 1, 1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텝 쪽에 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매트릭스 잡고 넣어주면은 이 부분을 이제 이게 아주 아마 최신 엑셀에는 그냥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제 건 하여튼 그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딱 쳐야 나옵니다. 다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빈도 관련해서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R 스퀘어 값이 있는 거죠. 이걸 인덱스로 해가지고 로우 넘버, 컬럼 넘버를 해가지고 요 각각 요 Y절편 기울기, 그 다음에 이제 R 스퀘어 값도 따로 구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덱스 안에 로지스트 펑션을 넣어가지고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이제 코로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2019년, 4, 4분기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일을 넣어요. 그럼 보통 이제 더미 변수라고 하는 거를 이제 0, 1에 하나의 이제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이게 0, 1, 2까지도 갈 수 있지만,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코로나가 있던 시기가, 여기까지다. 2022년
4, 4분기, 2019년 4, 4분기부터 요때까지가 코로나다. 요 경우에는 이제 요걸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 이제 코로나 없을 때 제가 보여드린 거고, 코로나 변수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때는 그냥 똑같은 펑션을 쓰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응 변수는 뭐 그냥 이렇게 빈도를 잡으면 되고, 여기 원래 했듯이 하나로 잡으면 되죠. 반응 변수가 컬럼이 두 개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독립 변수는 이렇게 두 개를 잡으면 되죠. 요거는 이제 new 독립 변수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요거를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을 만든 요거를 같이 잡으면 되고 new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미래를 내가 예측을 할 때에는 여기까지의 데이터는 코로나가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없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0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제 예측을 할 때, 미래 예측을 할 때. 이런 형태로 엑셀에서 편하게 잡으면 됩니다. 이게 따로 이제 뭐, 그, 기울기하고 y절편을 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매트릭스로 캘큘레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여튼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찍어 보면은 이렇게 두 개를 잡고 있죠. 그리고, 지금 데이터에 없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때에는 이제 이게 0이 들어간다는 것만 주의하시고, 이런 식의 이제 독립변수는 뭐 두 개가 됐건 세 개가 됐건 네 개가 됐건 내가 뭐 더 설명하는 변수, 뭐 예를 들어서 GDP나 뭐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 뭐 실업률 이런 식으로 매크로 이코노믹 변수를 또 독립 변수로 포함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에 똑같이 이제 뭐 이제 빈도, 심도, 그다음에 순보험료에 대해서 내가 여기 요거는 이제 밑에 거죠. 마찬가지로 뭐 요거 하나만 늘어나는 거겠죠. 이제 독립 변수가 하나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늘어나서 이렇게 R스퀘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리그레션 뭐 우리 잘 알지만은 독립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가면 설명력은 일단 증대를 하는 거죠. 이제 문제는 가설 검정을 통해서 이 코로나 변수를 넣었을 때 이 리그레션 이퀘이션이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력에 있어서 얼마만큼 과연 증가하는가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꼭 뭐 그거를 뭐 이렇게 어떤 스탠다드 에러를 이용해서 통계치를 안 하더라도 이거에서 코로나를 변수를 넣었을 때 이만큼 증가한다는 건 이건 뭐 가설 검정 안 해봐도 이 모델이 더 설명력이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 변수, 더미 변수가 설명력이 있다. 모델에 넣어라 그런 얘기죠. 심도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증가하면 이라는 얘기가 되고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증가를 하죠. 요 옆에 거는 제가 이제 그 리니어 리그레션 보여드리려고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는 내가 그 두 가지를 다 넣어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원 데이터는 이렇게 이제 요 선으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수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엑스포넨셜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코로나 없을 때는 엑스포넨셜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완전 직선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심도도 마찬가지고 순보험료도. 이거를 이제 제가 저길로 바꿀 수 있겠죠. 리니어로 만약에 바꾼다고 치면 뭐 여기까지 제가 넣어주면 좋겠죠. 이거를 리니어 리그레션은 제가 그로스 펑션이 아니라 트렌드 펑션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쓴 그로스라는 펑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트렌드로 바꿔라. 앞에 거를 딱 바꾸면은 이제 트렌드로 바꿔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없을 때, 있을 때 이렇게 보면 다 트렌드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 밑에 아노바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로지스트인데 펑션을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면은 라인리스트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라인리스트로 이렇게 바꿔보면은 요 밑에 아까 아노바 테이블의 공식에서 이렇게 라인리스트로 바뀌어 있고 여기 이제 그 R스퀘어 값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특징이 아까 그 지수로 리그레션 했을 때는 요 증가율이 이제 독립변수가 하나인 경우는 반드시 보면은 똑같은 증가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리니어 리그레션을 해버리면 변수가 한 개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율이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까 이제 엑스포넨셜은 똑같았잖아요. 이거를 이제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그 분기별로 해서 쭉 증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 요거부터 보여줘야 되겠구나. 먼저 이제 피팅하기 전에 빈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증가한다 이거죠. 어느 정도는 좀 증가하는 형태고 심도 같은 경우도 이 데이터에서는 좀 증가하는 형태고 따라서 순보험료도 좀 증가를 하죠. 근데 내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요건 이제 증가율이죠. 증가율이 감소를 하죠. 그 얘기는 이제 연이 증가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증가분이 증가 금액이 동일하다 그러면 증가율은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거는 뭐 빈도, 심도, 순보험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있는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지만,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제 그 엑스포넨셜도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코로나 있는 경우가 오히려 이제 감소하는 형태로 리니어에서 나타나네요. 이제 다시 제가 이제 환원시키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로지스트, 그로스로 돼 있을 때는, 이렇게 코로나 있다는 더미 변수를 넣었을 때가 증가율이 더 커지게 돼 있는데, 그죠? 보시면은 제가 선형으로 바꿨을 때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형으로 바꿨을 때는 다시 해야 되겠네요. 요거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트렌드를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코로나를 더미 변수로 감안했을 때가 미래의 증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특징이 있네요. 그거는 이제 요 데이터의 특성이니까. 그리고 이제 R스퀘어 값은 전반적으로 다 코로나 어, 있을 때가 R스퀘어 값이 크겠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변수가 하나 이제 더해지면은 당연히 설명력이 증가하니까. 근데 그 트렌드 리니어 이제 요 라인이 있으니까 리니어를 했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죠.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했듯이 여기에서 먼저 이제 데이터를 그려 보셔야 되는데, 예컨대, 요거 아까 했다가 이제 지웠지만, 다시 이제 보여드리면은, 항상 우리가 실물을 할 때에는 먼저 요걸 그려봐야 되겠죠. 요게 이제 너무 누워 있는데, 요걸 좀 조정을 해서 0.03 이렇게 하고, 요거를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육안으로 봤을 때 과연 여기 요 데이터가 이제 말을 하는 게 이제 예컨대 한 15에서부터 한 17까지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있는 걸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게 코로나 때는 이제 좀 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로 요거는 그냥 제가 만든 데이터니까 요쪽이 이제 특이하다라고 보시면 요 부분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 코로나 는 데이터들이 더 이제 보면은 피팅이 달라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R스퀘어 값은 뭐 현격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코로나 저 더미 변수를 넣어서 해야 되겠구나. 뭐 개발원이 뭐 그거를 인정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걸 좀 크게 보면 여기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지금 원 데이터가 요거고 코로나 있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 코로나 없을 때는 코로나 있을 때는 그 더미 변수가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완전히 여기 코로나 기간에 그 피팅을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렇게 다운돼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데이터고 그 다음에 그냥 엑스포넨셜로 했을 때 요건 또 선형이어서 더하네요. 근데 코로나를 감안했을 때 이게 벌써 뚝 떨어졌다 올라가잖아요. 세 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이제 그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사실 관심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과거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2020 3년 3분기까지 있는데 그 다음에 다음 분기를 예측하고 싶다. 아니면 이제 내년 거를 예측하고 싶다. 트렌드 팩터에서 쭉 기간으로 밀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지금 엑셀 식으로 했을 때도 되게 이제 그 간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모르시면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몇 개 회사를 다녀보면서 일을 했을 때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 줬을 때 되게 좋아하셨는데 anyway 그렇게 되는데 하나 이제 제가 좀 더 참고적으로 요 그림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손해율법을 쓸 때 어떤 그 분자인 최종 손해일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먼저 디벨롭을 시켜서 최종 손해액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죠? 그 최종이라는 기준 하에서 이제 추세율을 추정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그 추세율을 과연 미래에 대해서 어느 만큼 우리가 기간을 적용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요거는 뭐 이제 뭐 게리 모형론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미국 그 캐주얼티 액츄얼 소사이티 시험에 다 이제 레인메이킹 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과거 데이터를 마치 미래에 내가 관심이 있는 예측하고자 하는 기간에 이게 뭐 요율을 이때 쓰는 기간이건 뭐 하는 기간이건 아니면은 미래 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이건 이제 요율 조정이 아니고 그냥 요때 만약에 발생했다는 거와 어떻게 이걸 추세를 통해서 밀 수 있는가 그럼 요 기간은 이제 이렇게 average extend date로 잡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여기는 요 기간에 그 사고가 발생한 거. 그런데 어떤 데 보니까는 이제 하나의 그 PY 요게 이제 UI로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UI가 아니고 어 언더라이팅이죠. 마치 이제 리튼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아이고 PY로 한 이유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일반 보험 쪽에서 되게 테일이 긴 뭐 예를 들어서 배상 책임 이런 부분을 그 내가 뭐 이제 리서빙을 하건 최종 손해액을 추정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AY로 트라이앵글을 만드는데 PY로 트라이앵글을 만들면 요런 개념이 됩니다. 이게 과거 데이터를 내가
2002년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요때 들어온 계약. 그죠? 물론 이제 이걸 언더라이팅 이어도 할 수 있고, 장기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라이팅 이어에서 계속 연으로 나눠서 애니버서리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하는 이제 policy 이어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요때 어떤 들어온 계약이라고 하면 1년짜리다 가정을 했을 때, 뭐 1월 1일 날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12월 31일 날 들어오는 거 감안하면 실제로 우리가 인슈런스 리스크를 커버하는 exposed period는 이렇게 2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AY, DY 트라이앵글이 아니고 PY나 UI 기준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때 들어온 계약들에서 발생한 사고니까 액션 데이트로는 2022년, 23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계약에서 그 발생한 그 클레임만 넣는 거죠. 왜냐하면 요때 그 전에 2021년도 내가 PY로 봤을 때 그 중에 어떤 계약들이 22년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AY, DY로 만들 때는 그 계약하고 매치를 안 시켜도 되는데 PY, UI로 만들 때는 DB상으로 그 policy 넘버를 키로 걸어가지고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테이블의 키를 다른 거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계약에서 발생하는 거 그렇게 해야 이제 그 데이터가 미스매치가 없겠죠. 하여튼 그렇게 PY로 했을 때는 이제 에버리지 액션 데이트가 유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미래의 또 PY 기준의 AY하고 비교를 할 때 내지는 이제 뭐 내가 유율 조정을 1년간 쓴다.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의 미래의 average extend date 해서 이제 여기서는 뭐 똑같이 24개월이 나왔는데 그 우리가 과거에 몇 개년의 데이터를 통해서 좀 크레더블리티를 상승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에버리지 개념으로 미래에 대해서 적용하는 걸 쓰는 거기 때문에 추세율이 나왔을 때 이제 그걸 가지고 기간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가 과연 우리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항상 그 코로나 데이터가 앞으로 상당히 쫓아다니겠죠. 보통 뭐 우리가 5년, 7년, 10년 이렇게 보니까 기준서에서나 하여튼 뭐 최장 10년까지는 디벨롭이 되는 한 데이터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엑스터니얼 베이스의 어떤 트라이앵글을 근데 어쨌든 요 더미 변수를 어떻게 넣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트렌드 팩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순보험료의 트렌드 팩터 이거를 씁니다. 물론 내가 용도에 따라서 어떤 때는 나는 빈도 트렌드가 필요해. 그리고 신도 트렌드로 그냥 해. 뭐 예를 들어서 이 보험금이 뭐 얼마만큼 과연 상승하는가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그 최종 손해액 이제 손해율법을 할 때 이제 어드저스먼트가 디벨롭을 시키는 거와 이제 얼티밋 로스로 디벨롭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내가 트렌딩을 할 때 트렌드 팩터를 잡는 거는 실무적으로는 이 순보험료를 가지고 이제 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내가 요 신도만 가지고 트렌드 팩터를 잡을 수도 있다. 빈도. 항상 요 기본적인 트렌드 팩터를 잡을 때 통계는 유닛 단위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그냥 예를 들어서 CY, AY, X던 AY를 보면 하여튼 AY 분기 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발생 손해액, 그죠? incurred loss, reported loss, 보고 손해액, 이제 누적 지급 손해액 플러스 아웃스탠딩으로 만든 우리 이제 왜 ILDM 그러잖아요. 그때 마지막 그 다이애고널 부분, 오른쪽, 그 발생 손해액을 가지고 추세를 낸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 금액에 해당되는 것에 넘버 오브 클레임 건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항상 한 유닛 오브 익스포저당 아니면 한 클레임당 이런 차원의 거를 가지고 내가 트렌드 팩터를 추정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